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부소장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원래 제가 저희 2017년, 10년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수업만 잠깐 들어갔고, 원래 컨설팅이나 제가 중등관에서, 초중등관에서 원래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기획하고, 당시 프로그램들을 다 짰었어요. 그러고 이제 공다경 시장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다경 시장이 이제는 이제 같이 있었고, 제가 쳤었고, 쉬는 동안에 이제 공다경 소리를 훨씬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뭐 사실 돌아오려고 돌아왔던 건 아닌데 지금 입시가 제가 그 입시관에서 저희 DNA 입시랩에서가 이제 다원교육 전체 이제 입시를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에서 하던 것이 이제 넘어온 거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걸 하면서 계속 살펴보니까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예전이랑.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할 때가 변화가 좀 많았어요. 당시에 뭐 이제 면접인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외대부나 하나고가 뭐 이런 공통문항이라고 했고 엄청 어려운 면접 시절이고 그래갖고 1월 달부터 아이들 면접 훈련 시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세요. 상당히 단순해졌어요.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선생님들 간단하게 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맨 뒤에 보시면은 거기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저희 사실은 다 대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는 분들이 고입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도입을 보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서 고입은 이제 대입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해서 또 고입에서 진행되는 면접은 대입에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 다루고 이러는 것은 뭐 경험이 워낙 많으셔서 실력에 있어서는 뭐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꼭지가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 입시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 DNA 입시를 해서 여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방희근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진학을 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설명을 주실 거예요. 그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머님들 이야기를 듣는 게 이제 엄청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외대부가 하나고를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아 내가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맨날 이거 시작할 때 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요. 왜냐면은 어머님들이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셨으면 지루할 거지만은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건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지 입시하고 관련해서 내가 자사를 쓸지 아니면 일반고를 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으로는 수시가 거의 한 40%, 60% 정도 되고 정시가 40%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가 이렇게 전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논술 전형이 한 10% 정도 돼요. 전체 정원에. 그리고 교과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종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인원으로는 이 정도 돼요. 이름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은 뭘로 뽑는다? 교과 성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그냥 뽑아버려요. 종합 전형은 내신하고 비교과 활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교과 활동, 요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사 특목이라고 하는 데는 내신이 엄청 치열하죠. 근데 일반고 같은 데는 내신이 상위권은 되게 치열하기는 한데 이제 중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거기는 이제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위권은 되게 세지만은 많이 비어 있죠. 그 중하위권 내려가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내신이 치열하면 교과 성적으로 1.x 이렇게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과목에서 하나씩 미끄러지면은 2등급 뜨고 2등급 뜨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고 내신에서도 1.03 정도 나오는 친구가 어느 정도냐 1학년 때 2단위짜리 하나가 2등급 정도 뜨면 그렇게 나와요. 왜 기억하냐면은 1.03
받고서 연대 교과 의대를 떨어졌어요. 지금 왜, 약간 달라요. 근데 교과에서 그렇게 등급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Z 점수가 또 나요, 50%. 그래서 이제 학교 뭐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점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여기 교과 성적 받기가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교과 활동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사 특목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자 전형은 거의 이것도 내신보다 비교과 활동이 더 많이 들어가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고사를 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쓰면 돼요. 논술 준비를 해서요. 일반 전형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학교를 쓸까 이걸 생각을 할 때는 수시하고 정시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수시를 잘 챙기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특목자사로 가는 게 확실하게 유리하고, 수시는 그 자사가 학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학교에 따라서 다른 게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빨간색이 안 보이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싹 날려버리고 22학년도에서 이제 비율로 계산했어요. 제가 어제 낮에 하루 종일 계산기를 두드리느라고 이거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시간 걸렸습니다. 퍼센트 계산하느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외대부고 이제 요거 보시고 인원으로 36, 41명, 하나고 41명, 1명. 이제 학교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는 시 정시를 고르게 가고 하나고는 시,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고는 정시 생각하고 가는 건 좀 위험해요. 내가 정시를 잘하는데 하나고에서 교육받으면 좋겠다 했을 때 실제로 잘 하기가 힘들어요. 민사고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쌍둥이에요. 하나고랑 민사고는. 근데 여기를 보면요. 이게 서울대 합격자 수인데 합격자 비율로 계산하면은 20%, 20%, 상상고만 8.7%. 얘네는 되게 적어요. 왜냐면 얘는 의대 건수가 엄청 많아요. 건수로 보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로 합치면 비슷해져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 25%, 나머지는 이제 20%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하고, 학교 특징으로 봐서는 일단은 외대부고 정시가 고르다. 이게 얘네 특징. 계속 그랬어요. 이제까지. 이것도 이제까지 계속 그랬어요. 하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학교를 잘 가냐면은, 그런데 하나고에 일반 대학들이 와서 설명회를 해주고 이제 와갖고 우리 학교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희대, 숙대 이런 데가 7등급 써달라고 해요. 7등급 친구들도 써달라고 붙여주겠다는 얘기. 대단한 거죠. 요것은 제가 초중등반에서 지난주에 할 때는 한번 보여줬고, 저희 입시관에서는 처음 보여줬는데, 지금 22학년도 것은 아직 입시가 안 나왔어요. 네, 지금 고대 같은 데는 이미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네, 21학년도에요. 일단 작년 입학생, 올해 말고요. 여기 이거 뭘 보시라고 이걸 넣어드렸냐면은, 이 대신 요거를 한번 입결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게 교과거든요. 1.17 엄청 높죠. 근데 서울대 일반이 이게 70%인데 30 이게 학종이에요. 학종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학종은 비교과 활동이 많으면 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서도 등수가 뭐 한두 등수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교과 활동의 차이가 크면은 낮은 등수에서도 그냥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의대예요, 의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방대 의대. 지방대 의대를 넣어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전형들을 보시면은 등급 컷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교과 같은 경우가 그 컷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지방대인 만큼 아까 서울권에 또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보다는 조금 이제 그 등급이 좀 떨어지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걸 왜 이렇게 넣었냐? 그러니까 그 의대 건수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나고는 사실 의대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 의대 건수가 엄청 많아요. 합격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광역 자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10%를 잘 못 넘어가요.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를 못 넘어가요. 그리고 10%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시로 간다.
정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만 하다면은 뭐다? 대체 학원을 다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랑 어머님들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일반고 자사고 생각을 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일반고를 가면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는 쉬워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내신 따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을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게 보통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그래도 3등 정도? 이 정도 들어야 되고 이 강남권에서는 그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의대를 갈 수는 있는데 뭐 다른 전략도 있어요. 아예 그냥 지방에 가갖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 직윤을 쓰고 나머지를 이제 지방대 의대에 지역인재 전형 그 출신들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지금 생각할 때 지방대 의대를 보통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수도권 이상의 의대를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사특목 가는 것이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한 외대부고 같으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의대 합격 건수 보시면 많아요. 9건 1학년도에요. 네, 네, 이 정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재수생이랑 저기가 다 포함이 돼 있죠. 그 중복 합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3분의 1명 또 의대에 진학을 하시면 하나고는 요게 13명이 있어요. 적은 이유가 이제 수영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는 많은 경우가 이제 정시로 의대를 가는 경우가 많다. 수시에서는 종합으로 의대를 보내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 여기 강남권에서 우리 여기 독보적인 실문고 107건 아니 근데 대부분이 정시예요. 이제 수시로 가는 것이고 학교의 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동 학원 인프라의 공이라고 할 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설명회 때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울대 진학률이 이제 독보적이고 의대 진학률이 엄청 높아요. 외대부고는. 그리고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등급도 보내주세요. 이러는 건데 7등급이면요 일반고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도 가요. 이게 안 되는 등급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는 내가 미끄러져도 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여기를 쓸 때 7등급을 생각하고 쓰지는 않겠죠. 지금은 전부 서울대죠. 근데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한 그 합격자 비율로 보면은 아까 20% 정도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3등급이 3등급 정도까지 다 이제 서울대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등급대로 따다닥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여기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긴 게 이제 저희가 보통 할 때 이제 약간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빨리빨리 넘겼고 여기를 보면 아직 지금 자사고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사고 입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요때 할 때는 자사고 입시를 엄청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면접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고랑 외대부고가 뭐가 있었냐 공통문항이라고 그래갖고 면접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공통문항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 마지막 공통문항 문제도 엄청 어렵게 한번 내고 그러고서 이 폭발해서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고 대신에 지금은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생기부하고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 그렇게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학생의 활동들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소개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자기 주도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지원 동기가 있고 그리고 학업 및 진로 계획이 있고 인성과 관련된 영역 그래서 보통 4개라고 보거든요. 이 4개의 이 영역과 관련된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쓴 거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소서가 나온 다음에 면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5월에 특강을 열어서 자소서를 일단 1차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시 일정이 요때가 아까 제가 그 중등부 소장하면서 당시에 그쪽 입시를 할 때 그때 입시가 엄청 바뀌었어요.
걔네가 이제 막 후기가 되고 막 이럴 때여서 후기 고등학교 되고 뭐 여기를 쓸 수 있느니 없느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일반고를 쓰니 어쩌니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일단 후기로 지원을 하는 거고 전기 고등학교들은 여기에서 요때쯤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요때쯤에 시작을 하는데 올해도 일단 요 일정은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입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 요때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됐죠. 그리고 하나고도 10월 7일에서 9일. 이때 여기 원서 쓴다는 얘기예요. 원서 쓰고 1단계 합격자를 한 며칠 후에 마감하고서 한 3, 4일 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들이 이제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 거죠.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데 1단계에서는 이배수를 뽑습니다. 이배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배수.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배수가 되냐 안 되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 갖고서 1단계 통과할까요 말까요로 컨설팅을 받지는 마세요. 그냥 어머님들께서 그냥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단계에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국수, 영, 사회 여기 이제 도덕은 빠지고요. 사회 또는 역사 그리고 과학에서 뭐 20%뭐 이렇게 갖고 제가 뭐 계산하는 방법도 다 저거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비율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고도 국수형은 각 이제 비중이 2, 사회 역사 과학은 각 1 해갖고 계산하는데 이것도 별로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B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올 A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는 여기는 하나고랑 외대부고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외대부고는 면접평가를 개별 문항해서 60점을 주거든요.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뭐 발견돼요? 서류평가가 있고 면접평가가 있죠. 뭐가 달라요? 서류평가가 없죠. 서류평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출한 서류 갖고 문제 만들고 그걸로 면접으로 60점 할당해갖고서 우리 채점하고 끝나죠. 얘는 서류 평가가 20점이 들어가요. 자기주도학습 인성영. 그러니까 서류 갖고서 점수를 매겨놓고 면접하고 이제 합쳐서 우리가 점수. 그러니까 이것은 생기부 관리가 조금은 이제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요것만 이제 를 하시면 되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는 이 체력평가가 거의 유명무실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아,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 뒷몸 일으키기 25회 이거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1.6kg인데 1.6kg 같긴 한. 자, 어쨌든 60점이에요. 둘 다 60점인데 여기는 서류평가가 들어가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왜 성적 갖고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냐? 여기 일반에서 2.43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22학년도 2.87대 1. 아까 몇 배수 뽑는다고요? 1단계? 배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점자들은 다 올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2단계로 다 넘어가서 그 면접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과목들에서 영사과에서 B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고는 남녀를 이제 달리 뽑잖아요. 같은 비율로 해서 80, 80명 이렇게. 때 여학생은 무조건 올A, 남학생은 올A가 아니었어도 붙었다가 작년까지 이야기. 올해는 안 될 거다. 그 제가 온라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4만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증가해요. 단순 계산하면 여기도 10% 증가하면은 2대1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10%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사등록 폐지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입시 환경은 항상 자사등록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쓰게 되면은 지금 이게 2대1 넘어가니까 그냥 B 있으면은 외대부고랑 하나고는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 갖고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자소서하고 면접. 자소서하고 면접. 자소서하고 면접입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는 올 A. 자소서는 저희가 설명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 갖고 개별적 저희 이제 자소서 설명에도 이제 따로 한 적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빼고 제가 이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소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소서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부랑 같이 만드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외대부고도 이제 생기부하고 같이 보기는 하는데 자소서가 좀 더 비중이 크게 작동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거고 하나고는 자소서가 같이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은 생기부를 통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출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면접 질문을 만드는 것도 좀 달리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자소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소서는 자 일단 자소서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면접이 아까 공통문항 있을 때 엄청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고도 공통문항 있을 때 좀 문제가 어려운 편이었어요. 외대부고는 거의 독보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대 쓰는 아이들 이렇게 고3 애들 면접 수업 걔네들 할 때 성균관대 어떤 문제가 외대부고랑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성균관대 의대 훈련 시킬 때 외대부고 옛날 기출 뽑아갖고서 그거 갖고 훈련도 시켜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어렸던 적. 그런데 공통문항이 그러면 없어져갖고 쉬워졌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가 기출 문제 예시들을 통해서 자, 이 외대부고 지난 사례인데 지금은 계열 없이 뽑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면접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것만 봐도 이런데 예전에는 더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이 아니라 지금 더 있죠. 왜냐면은 올해 1로 지금 점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판 승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국제계열 따로 뽑았어요. 당시에 이제 70대 2단계로 넘어간 애가 420. 어떻게 됐냐? 서류 아까 옛날에는 서류 평가가 따로 있었어요. 외대부고 하나고처럼 서류 평가 그다음에 50명 학생을 어떻게 되냐면 10대 면접에서 점수가 면접 점수 얘가 몇 이렇게 나온 거죠. 16등까지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제 계열이 있을 때 지금 계열이 없습니다. 가서 바뀌는 거고 서류에서는 면접 점수가 다 뒤집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과거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서류 평가가 없고 면접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서류 평가에 영향도 없이 면접으로만 결정이 되니까 지금 면접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넣어드린 거예요. 면접이 모든 걸 사실은 대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류 통과가 되고 나서 서울대가 40% 하시면 자, 면접은 어떠냐? 둘 다 이제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3명에 의해서 개인 면접으로 진행되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우리 문제 3개 내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추가 질문을 계속 던져. 여기 이때 아이들이 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왜냐면은 자기들 문제 이제 쭉 뽑아갖고 연습을 하는데 뭐 뽑아서 연습하는데 거기에 꼬리 질문으로 계속 추가가 주어졌을 때 대응을 못하면 감점이 되거나 못 받거나 그리고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는 영역을 좀 나눠 갖고 이 중에서 문제를 던지는데 뭐 10개도 나오고 막 추가 질문 합쳐 문제가 15분 동안 진행이 되고 얘네들은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씩 이제 답변을 준비해 갖고 하면 여기는 그 분항당 뭐 답변이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거의 그걸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럼 실제 면접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세요. 엄청 어려워. 이거에 그 외대부고가 작년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에서 보여줬던 문제인데요. 네, 이걸 보면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얘가 자소서에서 뭘 썼나? 병자호란의 조선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두 외교적 차이 각각 말하고 역할 지향적 중립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예를 들어 구체 이건 본인이 쓴 거죠. 안 봐도 뻔해. 본인이 썼으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썼을 때 병자호란을 공부를 해 보니까 내가 국제 외교에서 역할 지향적 중견 국가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막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외대부고에서 자기네들이 진짜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비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 사건이 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현재적 의미까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만드는 엄청 어렵죠. 되게 어려운 문제. 토마스형의 이중 슬릿 실험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입자설 이중 슬릿 실험은 이제 그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게 모순되는 건데 이 두 실험 가지고서 광선 효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파동성하고 입자성을 설명을 해보고 설명하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건 이제 인문계인 저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다음에 이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을 또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가 심층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꼬리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이가 요걸 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썼고 아니면 둘을 다 썼을 때 자소서에. 그럼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물어가는 거죠. 이 학교들이 면접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우리가 이 면접이 교과 면접이었니 뭐 하는 이게 질문이 있어요. 그 이제 만약에 그런 거 걸리면은 교육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고도 그렇고 외대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학생들은 교과 면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우리 교과 면접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아, 내 교과 심화한 것들 아 문제로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야, 네가 자술 썼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로 너의 실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심화로 공부를 하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또 탈리도마이드 비den식성 약물이 문제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해당 약물이 광학적 구조를 통해 지하고 광학 이성으로 인해 인간에게 해가 되었던 또 다른 사례를 해당 약물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례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 어머님들 이제 자소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은 엄청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내가 뭘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성질체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성질체 공부를 했으면 탈리도마이드만 했겠니? 다른 것도 있겠지. 한번 공부한 것을 한번 쏟아내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실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안 하고 학원 같은 데서 그냥 만들어 갖고서 그냥 엎어서 딱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문제 만들다가 애들 이 자소서 딱 받아보고서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너 이거 만든 거. 그러니까 애는 만들었다고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묻다가 보면은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시험이 설계가 됐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 네 처음에 가설하고 다른데? 이렇게 짚다 보면은 아, 사실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네 자소 썼는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니? 아, 난감합니다. 네, 이제 답변 만들어주느라고 참 힘들어요, 그때는. 자, 예시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팔폴라니, 사상 중 비시장 경제가 공연의 가치 높을 수 있다는 점, 얘는 이제 이 책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이 사상 중 비시장 경제가 공연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대입해 이야기해봐라. 현대적 의미를 자꾸 이제 끌어내죠. 아마 거대한 전환 이만한 책을 자, 반대로 자유시장 경제의 교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한국 사회에 비춰 어떤 점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진짜로 내가 생각을 갖고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사실은 이제 대입 수준이 비슷. 제가 볼 때 중3 아이들이 외대국어를 쓰든 아니면은 저기 뭐 하나고를 쓰든 여기 쓰는 친구들이 엄청 우수해요.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아이들이 그 인문계 애들이 사탐에서 배우는 생윤이나 윤사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것 중에 롤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분배적 정의 해갖고 이렇게 배울 때 애들이 앵무새처럼 이제 외우거든요. 근데 보고서 탐구 보고서 쓰고 뭐 할 옛날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걸로 할래요라고 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사회 현상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잘 고등학생 이 칼폴라니 책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시장 경제를 비판하고 하는 것에다가 내용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걸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보면은 이제 아이가 실제로 그 사상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냥 바로 들통이 났다. 국제기구 종사원으로서 국제사회 균형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어요. 이런 게 추상 자소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난 국제기구 종사자가 있다. 나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렇게 지원자가 속한 반대되는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죠. 네가 실제로 그럼 너 국제기구 종사 그게 너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꿈으로서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네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진실성이 이런 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냐, 진짜냐 이런 것.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해봤다면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갖고 같으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뭐 EU에서도 애들 뭐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스 중단해 버린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 자, 지원자가 AI 상담 앱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상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본인이 고민했거나 참고한 자료가 있 가지 이상 하고 AI 상담 앱의 상담이 사람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저희 컨설팅 받으러 올 때 일단 꿈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의사인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네 엄마 꿈이. 보통 엄마 꿈이죠. 네, 근데 이게 그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신경숙의 그 표절 예전에 표절 논란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존경하는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고 아마 작가들 그렇게 연습하나 봐요. 이게 나중에 내 건지 내가 표절한 작가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약간 지금 아이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관련해서 또 관련해서 이런 거 내 정신과 전문의다 라면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정신과 전문의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책을 읽었던 계기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 고3도 그래요. 고3도 다 비슷해요. 고3 중에서는 사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빨을 보고 이빨만 보는 줄 알아요. 네, 이런 데 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듭니다.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엄청 많아요. 하다가 보면. 자, 그건 그렇고요. 일단 하나고 면접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걸 물으니까 이제 교과 면접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 아이들 입장에서. 파스칼 삼각형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 설명해보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지만 사실 이제 추가 질문으로 얘네들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털리는 건 여기서 털려요. 다. 파스칼 삼각형은 아이들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쉽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깊게 깊게 물어도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이거 대답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대답할 수 있니?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 엄청 잘하는 애였거든요. 전에 얘기 한번 어딘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수학을 엄청 잘해요. 되게 잘해요.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 그리고 막 그것을 물리에서 뭐 소금물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농도 같은 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것을 자기가 또 공식을 수학적으로 만들어요.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빨리빨리 푸는 방법을 개발하는 수학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갖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학에서 풀어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무한과 관련된 개념이 이제 했대요. 그걸 그럼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공부를 해. 그리고 자료는 막 찾아서 준 거예요. 찾아서 공부하고. 저는 근데 수학을 잘 모르는데 아이한테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그래서 무한을 공부를 했는데 그럼 우주의 이제 형태가 이제 둥근 형태가 어떤 둥근 형태를 가진 거냐 뭐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곡률이 나온 거예요. 곡률. 네, 곡률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굽어 있는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굽었는지 평평하게 굽었는지 뭐 평평한 우주다 둥근 우주다 이런 거 나오다가 나왔는데 이거 중3이잖아요. 계속 시키다 보니까 대학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 쓰다가 빼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것은 소화를 못 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쓸 수가 있겠는데 그걸 갖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난 대답을 못 하겠다. 네, 이런 거죠.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바꿨어요. 실제 쪽으로 바꿔갖고 썼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이제 수월하게 이제 답변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때도 이제 보면은 심화시켜서 쓸 때도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면은 자소서에다 그걸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선행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런 것도 그냥 질문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따라갔다 다시는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진짜했다고 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되게 웃기는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 애들도 와서 컨설팅 받고 학원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생들 뽑을 때는 학원 다니는 애들 안 좋아하고 다 그래요, 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중적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내용 중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이거 물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학적인 질문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외대부고에서도 뭐 했냐면 설문조사 했다라고 쓰면 애들이 그냥 간단해요. 애들은 설문조사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지 나눠주고 그 질문지 수거해갖고 이제 평균 내고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갖고서는 사실 설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제대로 만들었는지에서부터 외대부고는 그런 거 묻잖아요. 거기 넣어놓은 거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설문조사에서의 그 자료에서의 신뢰도하고 타당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신뢰도도 알아야 되고 타당도도 알아야 되고 이제 수학적 개념 갖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저는 평균 거기다가 이 설문조사 같은 것은 질문도 잘 만들어야 돼요. 문항을. 잘못 만들어 갖고서 유도하는 질문이 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설문에서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 영역과 관련된 학습하고 연관된 이제 면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이에요. 책이 있으면은 진화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냐? 네 생각 얘기해봐라. 너 그냥 책 읽고서 그냥 그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다음 지원자가 읽은 책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 이거죠. 네 생각 하라는 우리가 책을 읽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떻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칼폴라니 사상이라든지 읽었으면은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님들 우리가 이번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우리 그 6월 달에 또 있고 거기에 마이클 샌델의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마이클 샌델 하면은 하버드의 그 유명한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딱 책을 보는 순간에 생명공학에 대한 입장에서 야, 이 사람 께 옳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 한번 읽어보면은 비판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아이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 네. 그래야지 아,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자, 면접 문제 예시. 이것은 진로하고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성과 관련된 거. 인성과 관련된 거. 리더십이라든지 친구와의 어떤 교우 관계. 이런 질문. 네. 질문을 해놓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이제 추가 질문들도 우리가 면접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보면은 모의 면접을 돌리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막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서 저기를 답변을 또 마련을 하고 하는 걸 반복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자소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소서 프로그램이 이제 한 5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요 자소서 프로그램 이어서 같은 시간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제 면접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8월 말쯤 끝나고 9월 한두 주쯤 들어가다가 아이들 내신하고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이어서 면접으로 들어갈 때 그때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이들 개별 문항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개별 문항을 만들고 이걸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갖고 쭈루루루 이제 답변을 써가면서 자신의 면접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물론 1대1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청해서 이렇게 이제 자소서하고 이제 면접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7, 8월 여름방학 때 1차 개강을 할 거예요. 이때 쓰면 이제 초벌이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요 수업에 이어서 썼던 친구들이 면접 수업을 이어서 들으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서 문항 만들면서 답변을 이제 만드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강은 11월 한 10일 정도 되면 아이들 그 기말고사가 다 끝나요. 그럼 다 끝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세미파이널처럼 하면서 모의 면접도 더 많이 돌리고, 아까 12월 한 25일, 26일 전후로 해서 이제 면접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3차로 이제 파이널을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아이들이 그 다 준비를 해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1대1 수업을 방법도 요거 컨설팅 경험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중고등을 다 하세요.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중등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하겠지만, 사실 이 분들이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이제 대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고등 입시,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사특목 입시는 대입의 거의 그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서 실력을 업. 자, 여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저희 이게 밴드 DNA 입시랩의 밴드 QR코드예요. 이거 사진 찍으셔도 좋고요. 그 나눠드린 자료 앞이나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거 찍으시면은 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사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당면 목표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입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듯이 뭐냐면 이 전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희 밴드에 가면은 대입뿐만 아니라 중학생들 고등 입시하고 관련해서 다 올라오니까 입시에 관련된 것을 이 밴드에서 정보 빨리 이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희근 선생님께서 학교에 실제로 이제 진학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 하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일단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소서에서 그 수학하고 과학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명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대부고나 하나고 이제 들어가서도 사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입시 결과를 보셨듯이, 자사고, 뭐 특히 외대부고 하나고가 이제 일반고에 비해서 입결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고, 그리고 그 학교들의 이제 내신 특징하고 그 나눠드린 이제 자료집을 보면은 작년도 이제 작년도에 대학간 친구들의 그 생기부를 이제 좀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외대부고 하나고의 이제 학교의 입시 특징하고 그다음에 내신 특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만 좀 급하게 네,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앞에 보이시나요?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외대부고 실제 자소서 썼던 이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난 4월 13일에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때 이제 온라인 설명회 했던 거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파트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명수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우선 쭉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가 조금 넘죠? 한 페이지 하고 한 지금 4줄 정도 내려옵니다. 4줄 정도 내려오는데, 앞에서 제가 요만큼 빼먹었으니까 거의 A4 한 페이지 정도가 딱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띄어쓰기 없이,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포함 안 하고, 1500자가 분량이거든요. 1500자 분량이고,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성이라 함은 뭐 배려, 협력, 나눔, 갈등, 뭐 리더십 이런 거 포함.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계획 요거를 포함해서 1500자를 쓰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공식처럼 내려져 오는 게 자기주도 학습을 한 1000자 정도를 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학원들 가보시면은 그다음에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을 한 200에서 300자 정도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성을 한 200에서 나머지 300자 정도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이 친구도 지금 앞에 요 한 단락이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CO2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서 탐구한 내용이 이제 요만큼이 들어갑니다. 요게 띄어쓰기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한 300글자 정도가 돼요. 요게 한 단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중학교 3학년 때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서 또 공부한 내용이 요게 요만큼이 들어갑니다. 요게 내용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지금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그 지구온난화의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라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지구온난화가 자연의 어떤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인간 때문이 아니다. 이제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두 가지 학설을 접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걸 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하고 같이 한 건데, 그거에 관한 실험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 실험 해석에 대한 게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소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은 수학에 관해서 공부한 게 이제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직각삼각형 얘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죠. 여기까지 가면은 거의 1000자가 조금 넘을 거예요. 저기 뭐지? 띄어쓰기 없이 1000자 정도가 조금 넘을 거고, 그리고 내 꿈은 원래 외교관이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꿈이 바뀌었다. 그래서 외대부고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할 거다.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죠. 요만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네, 요만큼이 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같은 거 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이제 외대부고 사는데, 역시 이과 친구예요. 이과 친구고, 이거는 이제 그 로봇 제작한 경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디귿자쿠스로 유턴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가 어떤 로봇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거 만든 과정이 들어가고요. 첫 단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산하환원을 중학교 때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고등학교 화원 화투까지 쭉 이어지죠. 산하환원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건 산하환원 관련해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과학 실험한 내용이 들어가서 그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그 다음에 그거 해석한 내용까지 여기 쭉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친구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보시면은 과학 실험과 과정, 결과, 플러스 해석한 내용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수학 단락이에요. 또 수학 시간에 내심하고 외심 이제 중학교 때 그 삼각형 기하에 대해서 잘 배우니까 아마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한 내용 플러스 중3 때 수학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얘가 정규 교과 과정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친구가 그 무한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이것도 사실 선행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건 예, 보고 극한에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이 이제 수학이 한 단락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만큼이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갔지? 요게 이제 조금 된 건데 그 당시에 메르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아마 얘기가 좀 이슈가 있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 동기를 엮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요만큼이 이제 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분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하나고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 친구는 하나고고, 이 친구는 이과 친구는 아니고 아마 국제 쪽으로 그냥 문이과 융합 쪽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아예 지원 동기랑 그다음에 그 진로 목표를 처음에 때렸어요. 얘는 이만큼이 지원 동기 플러스 그 진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만큼이 공부한 여기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예, 제가 문과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과 완전히 이제 저는 자연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문과 내용은 잘 모르지만 누구를 구할 것인가? 이 책은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고, 예, 그 이과 애들이 특히 MMI를 하면서 되게 많이 읽는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트롤리 딜레마는 되게 많이 다루는 이제 딜레마인데, 뭐 공리주의와 그다음에 공리주의에 관해서 하는 논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보시면은 회귀 분석을 다룬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와 이 친구 이제 작년 친구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그 해당 국가의 주가 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회귀 분석 플러스 상관 분석을 한 수학적인 활동이죠. 수학적인 활동에 대한 게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말의 힘, 언어의 힘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인성 플러스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어떤 탐구활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융합적인 탐구활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인성으로 보시면 되겠죠? 인성 플러스 지원 동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두 친구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고,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하려던 친구들이고, 뒤에 보신 이 친구는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하려는 친구인데, 어쨌건 공통적으로 하나고도 마찬가지, 외대부고도 마찬가지, 1500자 띄어쓰기 없이 자소서를 쓰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인성,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 다 섞여서 1500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자소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면은, 저런 자소서를 보고 실제로 면접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수업을 한 애들한테 예전에 이제 공통 면접 문제가 있을 때는 공통 면접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개별 면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례밖에 공개가 안 되거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애들한테 면접 날 이제 애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죠.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야, 너 뭐 물어봤니? 라고 물어와서 이제 개별 면접 문제를 이렇게 뽑아옵니다. 뽑아와서 저희도 이제 그 다음에 최대한 비슷하게 면접 문제를 내려고 그렇게 뽑아오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출제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뭐 암기력 향상 민간요법이 암기력을 높인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이 진행한 실험 설계에 대해 소개를 해달라. 그 다음에 실험 과정에서 느낀 점 플러스 깨달은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외대부고 면접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그 개별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암기력 향상 민간요법이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민간요법이겠죠? 가설, 속설 중에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실험을 했구나.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해서 설계 플러스 과정 플러스 결과를 자소서에 무언가 써놨구나.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그 과정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과학 쪽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뇌과학과 관련된 실험을 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애들이 뇌과학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신경이나 뇌 쪽과 관련된 실험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실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튼 이것도 이제 실험에 관해서 증명을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수학에 관한 수학에 관한 검증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칼 알고리즘, 프림 알고리즘이 각각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학생이 찾은 2.4km라는 최단거리 도출된 과정.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결론을 찾은 게 2.4km라는 결론일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탐구 과정에서 사용한 두 가지 알고리즘은 어떤 거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말 그대로 얘가 한 탐구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면접 가가지고
면접 문제가 얘들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 타이머 누르면 그거 딱 보고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보통 스피치를 하거든요. 자유롭게 스피치를 하고 그거 끝나면은 면접관들이 꼬리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대답하고 꼬리 질문 그 대답에서 빈틈이 될 만한 거를 캐치를 해서 꼬리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애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어디서 추출이 되냐 하면은 앞에 보셨던 자소서에서 다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 2015년, 16년, 2016년부터 외대부고 자사고 입시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느끼는 거는 외대부고건 하나고건 결국 입시에 있어서 제일 크리티컬한 거는 자소서예요. 왜 자소서냐 하면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 면접 문제까지 결국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면접 문제를 뽑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면접 수업을 들어갈 때 제가 면접 문제를 직접 만드는데 애들 자소서를 보고서 얘 자소서는 면접 문제를 쓸 게 없다. 이러면 결국 어디서 면접 문제를 뽑냐 하면은 인성에서 뽑거든요. 야, 봉사활동 하면서 느낀 점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건 물어보는 저도 민망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막 야, 이런 알고리즘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 질문도 되게 서로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은 이걸 물어보면서 이 친구가 수학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가 검증이 되는데 봉사활동한 거를 물어보면은 이게 애들이 막 뭐라고 대답을 해요. 좋죠. 인성 좋아. 아, 좋은 친구가 착한 친구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꼬리 질문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껏 해봤자 뭐 다른 봉사활동 경험은 없나요? 이 정도 질문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들께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인성과 관련돼서 만약에 면접 문제가 나왔다, 그럼 너는 자소서를 잘못 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나 하나고를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소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보신 것처럼 자소서를 제대로 쓰시려면은 지금 수학이랑 과학 분야에 있어서 특히 수학 분야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이과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로 목표를 이과 쪽으로 잡고 있다, 그럼 과학이 더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수학은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말 뛰어난 친구가 한 2, 3년에 한 명쯤 나오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명쯤 뭐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기존의 수학 이론을 자기만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저도 몰라요. 봐도 야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애하고 한 두세 시간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해야 거의 대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이 친구도 보시면은 네, 수학이죠. 수학도 보시면은 프랙탈 차원을 알게 돼서 차원을 구하는 식을 증명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인데 아마 제 경험상 외대부고건, 하나고건, 자사고 쓰는 친구들의 거의 90% 이상의 수학 경험은 증명해보고 적용해봤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못 만듭니다. 이건 중학교 수준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면 그 친구는 네, 월반해야죠. 월반하거나 필드상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만의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파트는 제가 볼 때는 과학이에요. 과학은 새로운 가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가설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왜 틀렸고 그 틀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왜 틀린 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유의미한 학문 자체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과 친구들의 자소서의 핵심은 과학 파트가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문과적인 활동도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중요하겠지만 요즘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활동도 이 문과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를 끼고 가야 됩니다. 하나를 끼고 가야 되니까 그걸 얼마나 퀄리티 있는 거를 하느냐. 그래서 좀 문과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다 보니까 보통은 수준 낮은 걸로 많이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학적인 거를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걸로 하시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자소서 쓸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그 문과 자소서를 쓰실 때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 검증을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건 이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면접 수업을 할 때 다른 데서 탐구 활동을 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자소서 쓰고 면접만 이제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하다가 애들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질문을 하다가 보면은 과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야 이거 틀린 거 아니니? 가서 이거 같이 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와라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멘붕이 돼서 와요. 왜냐면 이게 틀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자소서는 냈고 그 다음에 이건 틀렸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책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걸 변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꼭 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소서가 통으로 1,500자예요. 이게 수학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닙니다. 뭐 일부 과고나 영재고는 수학 따로 1,100자, 과학 따로 1,100자가 있는데 하나부고 외대고는 하나고랑 외대부고는 그냥 통으로 1,500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따로 들어가서 수학 부분만 맡아주시고 과학 선생님이 따로 들어가서 과학 부분만 맡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막 국어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셔가지고 인성 따로 봐주시고 이러면은 이게 제가 그 대입 자소서 쓸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명이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한 명이 총괄을 해가지고 자소서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 선생님이 총괄을 하셔야 될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 문과 선생님이 총괄을 하셔야 될 거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입시에 관한 거는 아마 이명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고하고 외대부고 성적표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부 종합에서 어쨌건 외대부고 하나고를 가는 순간 다른 전형은 생각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뭐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러니까 종합을 생각을 거의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종합에서 지금 뭐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가 된 지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학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정시 늘어나고 있고,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플러스 생기부 기재 요령이 바뀌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사실 자사고 가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자사고가 가는 거가 불리하다라는 거는 지금 자사고에 있어서 불리한 건 딱 하나, 자소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대입을 들어갈 때 자소서가 사라진다. 그거 하나는 정말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일반고 애들하고 자사고 애들하고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게 자소서였었거든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얘들의 비교과 활동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요. 외대부 특히 하나고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외대부고보다는 하나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비교과 활동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펙 중에 하나가 자소서였는데 그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아쉬운 건 있지만 어쨌건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을 여전히 생기부에 옮겨주시고 특히 하나고건 외대부고건 발빠른 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 아이들 생기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육부란다. 대학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성적 반영을 공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일단 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우리가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내신 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공개하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고려해요. 선택 과목 고려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난이도도 고려하고요. 그리고 학생 수도 고려하고 기타 학교의 모든 환경을 고려합니다. 라고는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좀 열심히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선택 과목에 있어서 수강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요건데요. 자, 요거는 동국대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학교 입학처를 가보시면은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런 거를 다 발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을 어떤 식으로 간다라는 걸 다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동국대 측에서 발행한 거를 보면은 얘들은 학과마다 전공 관련 과목을 내신을 따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전공 관련 과목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면 국어하고 사회가 전공 관련 과목이고 전자전기다. 그러면 수학, 물리, 화학이 전공 관련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전체 과목과 주요 과목, 비주요 과목, 전공 관련 과목으로 따로 내신을 이렇게 쪼개서 지원자들을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동국대 기준이고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될지 얘기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작년에 졸업한 외대부고 친구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외대부고 성적표의 특징을 좀 보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요. 일단 보통의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종합사회 통합과학, 과탐실 하나 들어가고 일본어 정도, 일본어나 뭐 기술과정 아니면은 뭐 있지? 뭐 중국어라든지 보통 이런 과목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일반고 시간표랑 거의 비슷한데 유일하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통과가 단위수가 높아요. 보통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 3단위 아니면 4단위거든요. 이게 왜 높냐? 1학년 1학기인데요. 1학년 2학기 성적표로 가보시면요. 화원하고 생원이 벌써 들어옵니다. 보통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통과를 1학기 때 당연히 나눠서 들으니까 단위수가 작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원과목이 들어오고 요거는 사실 외대부고뿐만이 아니라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뭐 북일고도 마찬가지고 또 밑에 상산이나 이런 웬만한 자사고들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이수 단위가 조금 큽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표준 편차 봐보시면은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점, 3점, 7점 이런데 저거 전부 다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진짜 1학년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평균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높아요. 90점대 상위권으로 걸려가지고 진짜 애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학년 때로 가보시면요. 요거 2학년 성적표인데 수학 2 보통 2학년 2학기 때 들어요. 근데 얘는 2학년 1학기로 끌고 왔고 그리고 미적은 보통 3학년 때 듣는데 이거 2학년 2학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전체 이수 단위가 36단위거든요. 보통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학년 2학기 때 듣고 얘는 3학년 때 듣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들어야 되는 영어라든가 아니면은 2학년 2학기 때는 국어 과목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이 지금 다 빠지면서 필요 없는 과목들이 다이어트 돼가지고 2학년 때 이수 단위가 되게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과학 위주로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배울 것들을 2학년 때 다 끌고 와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해들 가시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요. 1학년 때보다 조금씩 커집니다. 평균도 조금씩 떨어져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애들이 슬슬 내신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물론 과목이 어려워진다의 얘기도 있겠지만 1학년 때 내신 못 찍은 애들이 2학년 때 넘어오면서 이제 내신을 슬슬 버리는 친구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성적표인데요. 보시면은 요거 보통 3학년 때 들어요. 화투, 생투도 3학년 때 듣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물투, 화투, 생투 다 3학년 때 듣는 겁니다. 3학년 때 듣는 건데 이거 지금 전부 다 2학년 때로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학년 때까지 들어야 될 교과 과정이 2학년 때까지로 다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요 비율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투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 97.2%입니다. 그러니까 3% 빼고는 애들이 전부 다 A 가져갔어요. 얘들은 뭐 한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화투 같은 경우에는 생투하고 지금 비율 차이가 확 나죠. 65%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생투는 65%고 화투 70%고 그 다음에 물투가 50%거든요. A 비율이. A 비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은근히 학종에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투 과목을 어쨌든 듣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이 학종에서 다 얘기하는 게
진로와 관련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아마 실수이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A를 너무 많이 뿌렸다 생각해서 생투 선생님이 이때는 좀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0에서 80% 정도 A가 뜨거든요. 그 정도 뜨는데 그거보다 애들은 지금 비율이 지금 좀 낮아요. 비율이 낮다는 게 수과목에서도 A 따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신 등급 단위가 되게 적다. 더 올려서 말씀드리면은 외대부고가 그만큼 지금 내신 따기가 겁나게 힘들다. 예,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따기만 하면은 여기 되게 대학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작년에 전체 내신이 3.0 얼마였어요? 3.0X였는데 서울대 자전 갔거든요. 서울대 자전 붙었고 연대 치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신이면은 이제 그 정도 학교에서 움직인다라고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3등급 거의 문 열은 케이스니까 2등급까지 하면은 1등급 누적이 4%고 2등급 누적이 11%니까 예,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전교 머릿수 석차 곱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기만 하면 확실히 대학 가기가 수월한 건 맞지만 2학년 때 단위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좀 더 부각을 받으려면은 들어가서 2학년 때 내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 되지만 어쨌건 거기서 A 따기 힘드니까 조금 더 미리 선행을 땡기고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고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들은 조금 더 극단적인 게 요거는 하나고 2학년 성적표거든요. 하나고 친구 2학년 때 성적표인데 이수 단위가 더 적어요. 아까 30 몇 단위였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24단위예요. 보시면요. 듣는 게 화학, 물리, 그 다음에 수투, 수원, 문학 뭐 이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수단이 더 적다. 외대부고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들은 표준 편차가 아직도 뭐 몇몇 과목은 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라든지 이런 애들은 표준 편차가 좀 크지만 그래도 표준 편차가 여전히 한 자릿수인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전히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조금은 적다. 그러니까 하나고가 지금은 외대부고보다 내신 따기가 작년 같은 케이스에는 조금 더 힘들었을 거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한다가 아니라 애들끼리 경쟁이 더 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시면요. 선택 과목 이수 단위가 얘들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보다 얘들이 저기 9등급으로 들어가는 건 더 적고 선택 과목으로 빼놓은 게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고가 외대부고보다 내신 따위가 지금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고 여기 투 과목의 A 비율도 보시면은 20%, 40% 이래요. 20%, 40%, 막 50%, 60% 이렇거든요. 물론 100%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걔들 다 AP거든요. AP 이런 과목 제외를 하고 나면은 막 68%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가 지금 외대부고보다는 조금 더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힘들다. 다만 얍. 시간이 없어서 예, 뒤에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하나고 친구 생기부인데 보시면은 2019 교내학술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고에 지편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그 지편에서 파이에 대해서 탐구한 게 지금 이만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사피엔스의 진화에서부터 이 친구가 뭐 탐구한 게 지금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에요. 마찬가지 지편에서 행렬과 벡터 기반으로 한 선형대수학 공부한 거 쭉 얘기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교내학술제에서 친구가 탐구한 게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외대부고도 진로활동이니 아니면 자율활동이니 잘 써줘요. 생기부 되게 잘 써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써가거든요. 애들이 써가고 훨씬 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생기부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오픈이 되어 있으시고 지편이나 교내학술제 같은 행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를 쓸 기회도 많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물론 외대부고도 보시면은 예, 과제연구 기초라든가 아니면은
네, ARC,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ARC 있죠? 요거 관련해가지고도 얘들 되게 잘 써줍니다. 물론 외대부고도 다 써오라고 하시죠? 보시면은 뭐 ARC에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주제로 탐구를 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 그거 탐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두 학교 다 생기부 관리는 되게 잘해주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적합할지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자소서가 날라갔다라는 단점은 여기서 이제 좀 상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이건 아니면은 진로활동이건 아니면 세특이건 지금 두 학교 다 굉장히 오픈되게 잘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원래 자소서에 넣어야 되는 내용들 요게 작년도 그 외대부고 학생의 자소서예요. 그래서 1번에서 네,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이제 탐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렇게 자기가 되게 거기 심화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쓸 수 있는 이런 칸이 지금 날라간 거를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세특 등에다가 넣어서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물론 네, 물론 요것도 이제 그 같은 학생이에요. 계속 같은 학생인데 외대부고 친구 1학년 때 자율활동입니다. 1학년 때 자율활동인데 보시면은 크게 의미 있는 활동은 없어요. 부회장 해가지고 뭐 체험학습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관련해서 뭐 하고 예, 약간 의료인공지능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거 빼고는 학생이 뭐 진로하고 관련해가지고 크게 얘기가 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교과 활동을 진로에 맞춰가지고 1학년 때부터 포커스해서 다 관리해라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하고 관련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거에 관한 내용은 여기저기에 좀 씨앗을 뿌려놓고 관리를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혜택이나 생기부 관리가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학종에 있어서 유리함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까 임영준 소장님 하고 예, 같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컨설팅 할 때 어머님들 보면은 일단 다 올 A일 때는 1단계 통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A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보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학생의 원점수를 좀 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원점수가 98.A랑